저 엊그제 브로커 딜러 쪽에 있는 친구랑 이제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 친구랑 얘기한 게 지금 닷컴 버블 때보다도 훨씬 강력하다. 너무 무섭다. 막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근데 지금 좀 약간 주가가 그렇죠. 어, 뭐 실적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 이 주가를 이끄는 원동력 자체가 유동성이랑 이제 disruptive technology잖아요. 전에 없었던 테크놀로지, 이제 시장을 많이 개척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앞으로의 이런 disruptive technology에서 많은 시장이 형성이 될 거다, 인더스트리가 형성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주의해야 할 점은 물론 이제 닷컴 버블 때는 좀 약간 우리가 현실성을 벗어나서 우리가 많이 이제 주가에 그게 역시 방향이 됐었고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현실성은 있죠. 그렇지만 지금 주가 움직임이라는 것들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과연 어느 누구도 이거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을까? P 레이쇼를 보는 게 아니라 forward P 레이쇼를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래의 순이익을 앞으로 당겨와서 그거에 어, 몇 배수의 지금 주가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지금 뭐 차를 찍어내는 대로 팔리고 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기가 팩토리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해서 차를 정말 최대치로 찍어낼 수 있다는 그런 가정 아래에서 미래의 순이익을 앞으로 땡겨와서 P를 찍어봤을 때 약 한 10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비싸게 느껴지느냐, 안 비싸게 느껴지느냐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주관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위험성이라면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 며칠 전에 이제 코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멜트업이라고 그러죠. 그냥 사고 오르니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유가 굉장히 이 주가의 이 언더라인 그 이유로 많이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게 언제가 끝일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말을 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매주마다 위기론을 내놓는 분들이 계시죠. 다음 주에 당장 마켓이 폭락을 할 거다, 폭락할 거다, 이런, 이제 그런 시장에서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는데, 마이클 버리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모든 상황적인 측면을 펀더멘탈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당장 폭락해도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의 지금 시장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뭐냐면, 굉장히 주관성이 많이 들어있는 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런업 할 수 있는 룸도 되게 많지만, 되게 조심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누구처럼 이제 뭐 내일 당장 뭐 마켓이 폭락할 것이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신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는 것도 당연히 일리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러던 와중에 제가 오늘 재밌는 주제로 갖고 나온 거는 테슬라인데,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 이름은, 제 닉네임은 이제 로우키고요. 저는 미국 옵션을 지금, 좀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일론 머스크가 어젠가 그저께 트윗을 날렸죠. 지금 unrealized gain tax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께서는 이제 며칠 전에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멍청한 이제 텍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왜냐면은 사실 지금 미술품이라든지 약간 예를 들어서 뭐 illiquid asset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힘든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는 텍스를 매기기가 좀 모호하죠, 지금 상황이. 근데 이런 퍼블릭 이제 스탁이라는 것들은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텍스를 내야 될지. 그리고 이런 텍스를 내야 될 사람들은 이 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기업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굉장히 discourage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의 계속 disruptive technology를 만들어내고 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잡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discourage 한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unrealized gain tax가 실제적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저는 사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이거를 진짜 뭐,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텍스를 내야 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머스크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게 일단 빌리어네어부터 시작해서 중산층까지 이게 내려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죠? 세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시각들을 갖고 계시겠지만, 적어도 이번 텍스만큼은 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좀 저는 반대하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거 주제를 좀 떠나서, 자, 일론 머스크가 어제 트윗을 날렸듯이, 이제 테슬라, 이제 자기가 그 텍스를 커버를 하려면, 어, 이제 보유 주식을 이제 팔아서 그거를 돈을 이제 마련을 해서 세금을 내겠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트윗을 날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폴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 그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야, 머스크야, 너 주식을 팔아라. 팔아서 그거를 커버를 해라. 약간 이런 의견들을 많이 대부분 표출을 했습니다. 자, 그것까지는 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과연 머스크가 주식을 팔아야만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말이 좀 많이 꼬이네요. 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제 트윗이었죠? 그래서 자기 트위터 이제 구독자들 한테 이제 트윗을 알렸죠. 자기가 지금 보유 주식 중에서 약 한 10% 정도, 약 한 10% 정도를 테슬라 주식을 매도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unrealized gain tax. 이게 이제 미실현 수익에 대한 그 텍스라는 거죠. 물론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경우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의 약 한 10% 정도를 파는 건 어떻겠냐라고 이제 트윗을 알렸고요. 그 중에서 오늘 아침을 기준으로 약 한 58%, 반 약간 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 팔아라 약간 이런 이제 의견들을 표출을 했고요. 자, 근데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CNBC에서 나왔는데, 자, 지금 CNBC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머스크가 이제 주식을 팔아야 하는 이유, 절대적인 이유가 과거에 2012년도 정도에 이제 베네핏 패키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스크한테 이제 스탁 옵션을 줬는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당장에 이번 분기 안에 커버를 해야 되는 텍스가 약 한 15 빌리언 정도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는 머스크가 보유한 주식 수는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2년 기준으로 이제 페이 패키지에서 이제 머스크가 CEO로서 이제 스탁 옵션을 받았죠. 그 당시에 이제 행사가 한 주에 6불 24였어요. 지금 현재 지금 1200불이죠. 그럼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을지는 이제 뭐 보지 않아도 아시겠죠. 약 한 28 빌리언 정도 이제 수익이 났는데 이제 이 스탁 옵션과 관련해서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federal tax, state tax, 뭐 city tax 다 합쳐가지고 약 한 54% 정도의 어, 텍스를 내야 된다는 약간 에스티메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번 분기 말까지 이제 머스크가 이제 커버해야 되는 이런 세금의 규모 자체가 약 한 15 빌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텍스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지금 머스크가 여러 가지 텍스 부분이라든지 약간 여러 가지 익스펜스들을 커버를 하면서 이미 지금 위에 보여드렸던 지금 현재 보유 주식 수 대비해서 상당량 부분을 담보로 이미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았고 만약에 주가가 지금부터 크게 하락을 할 경우에 담보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머스크가 추가로 주식을 처분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오늘 주제 외적인 부분으로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질 경우에 머스크가 더 주식을 팔아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분이 이거예요. 과연 머스크가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옵션 창을 한번 열어보고 자, 머스크가 지금 주식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주식을 정말 본인이 원해서 매도를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주식이 런업을 했죠. 최근에 몇 주 사이에 엄청나게 테슬라 주식이 많이 올라왔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물론 그 사람도 지금 이거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에서도 이제 어드바이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해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번 떠보려고 주식을 팔 거다 약간 이런 트윗을 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식을 팔 수도 있어요. 당연히. 팔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제가 모르는 세금적인 문제 때문에 팔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 빌리언 달러 관련된 거, 스탁 옵션과 관련된 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는 점. 자, 그래서 한 가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옵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콜 옵션이 뭐냐, 커버드 콜이 뭐냐. 지금 제가 커버드 콜이라는 것을 이제 들고 나왔는데, 자,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커버드 콜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게 무엇이냐? 옵션에는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있죠. 그중에서 콜 옵션 같은 경우는 만기 전에 기초 자산을 행사가에 한 계약당 100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그죠? 그런데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 기초 자산을 이미 들고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많은 주식을 들고 있죠. 약한 테슬라의 한 20% 정도를 들고 있다고 하죠. 그럼 여기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 주식을 담보로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콜옵션을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콜옵션을 매도한다는 것은 본인이 주식을 행사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빼앗기지 않는 수준에서 이 주식을 어느 행사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누군가한테 판다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그죠? 이런 권리를 시장에다 팔게 되면 당장 머스크 계좌 안에 그 프리미엄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 돈으로 세금을 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콜옵션 매도란 만기 전에 기초 자산을 행사 가격에 한 계약당 100주를 매도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이 계약을 누군가한테 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만기 전이라는 것을 노란색으로 좀 색칠을 해놨는데, 자, 미국 주식 옵션, 자, 한국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피안 옵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만기 때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지만 미국 주식 옵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입니다. 그 뜻은 만기 전에도 이 권리를 가진 쪽이 행사를 해서 그 주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매도한 쪽으로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만기 전에 만약에 행사가를 넘어서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 머스크의 입장으로서는 이 주식을 누군가한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그런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그럼 커버드 콜이란 뭐냐? 커버드 콜은 기본적으로 콜옵션 매도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초 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주식을 보유함과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여 프리미엄을 당장 시장으로부터 얻어들인다.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해서 세금을 내서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자, 이 뜻은 주식을 뭐 굳이 팔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콜옵션 매도를 할 생각을 해보긴 할 텐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자, 그럼 오늘 테슬라의 상황 지금 제가 옵션 창을 안 보고 있긴 하지만 테슬라가 오늘 어제 뭐 이런저런 뉴스로 해서 많이 떨어졌다가 약 한 7% 정도 빠졌다가 오늘 다시 좀 회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 몇 분 전까지. 제가 이 옵션을 항상 얘기할 때 가장 맨 처음 말씀드리는 게 이제 implied volatility죠. 이 과연 옵션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옵션이 고평가되어 있느냐,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몇 주 전까지 굉장히 이 프리미엄의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콜옵션에 대한 디맨드가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옵션으로 많이 몰리면서 그러면서 그것들이 implied volatility에 대해서 내재가 돼서 이제 표현이 된 거가 지금 IV를 implied volatility를 줄여서 한 말인데 약 한 63%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콜옵션을 팔 경우에 굉장히 싸게 파는 것은 아니다. 약간 그런 상황적인 요소 좀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 자, 지금 머스크가 좀 당장 이제 커버해야 되는 텍스 이번 분기 말 정도까지라고 해요. 약간 15 빌리언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수, 머스크가 팔 수 있는 계약수, 그거를 100으로 나눠주면
약 한 193만 주 정도 되죠. 193만 계약 정도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15 빌리언 달러를 만들어내려면 약 한 계약당 한 78불 정도를 받아야 돼요. 7,800불이죠. 여기다 100을 곱해야 되니까. 자, 미국 옵션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옵션 같은 경우는 한 계약당 주식 100주를 레프리젠트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100을 곱해 주셔야 돼요. 100을 곱해 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적인 상황을 보면 제가 그냥 제 의미적으로 지금 옵션을 하나 골랐거든요. 만약에 머스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옵션 창을 열어보고서 한번 봤는데, 자, 내년 3월 정도 돼요. 내년 3월 정도 되는 만기일. 자, 이게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의 콜옵션, 그리고 여기는 행사가 1,500불. 콜옵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약한 지금 그 콜옵션을 팔았을 때, 프리미엄은 약한 한 계약당 한 80불 정도. 자, 여기다 100을 곱하면 약한 8,000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약한 8,000불 정도 자, 생각을 할 수가 있다. 한 계약당. 자, 그것을 요거에 곱해 주시면 약 한 15 빌리언 정도를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런 전략을 머스크가 사용을 했을 때 리스크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행사가 이상으로 자, 이 기간 안에 지금부터 자, 내년 3월 달 안에 이 기간 사이에 만약에 1,500불 이상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 상대방에서 자, 상대방은 콜옵션을 매수한 쪽이겠죠. 그 권리를 행사를 해서 이 주식을 다 뺏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머스크한테. 그런 부분이 리스크가 될 수가 있고. 그럼 머스크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또 다른 또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행사가를 조금 더 미래로 잡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2년 한 12월 정도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행사가 자체를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이 기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프리미엄이 더 높아지겠죠. 그죠? 그 옵션의 가치가 더 비싸지기 때문에 만기일 자체를 뒤로 좀 더 뒤로 옮기고 이 행사가 자체를 좀 더 높이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약 한 2,000불 정도 잡을 수 있겠네요. 자, 물론 테슬라 주식이 지금 너무 좋죠. 진짜 어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이 픽업을 해서 이렇게 될지가 몰랐는데 자, 2,000불까지 칠 수 있을까요? 내년 말까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머스크 자신이 굉장히 가장 잘 알 것이고, 그죠? 가장 잘 알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게 전략을 짜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 안에서 머스크가 해볼 수 있는 전략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머스크가 굳이 주식을 팔지 않아도 이 돈을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다.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을 뺏길 수도 있는 이런 리스크를 감안을 하였을 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뉴스들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없는 것 같고, 물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머스크가 주식을 파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르는 거고, 단지 또 다른 이제 대안이 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고 싶었네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렇게 많은 컨트랙트가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힘들겠죠. 지금 굉장히 좋은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코나님께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어, 잊어버렸는데 자, 만약에 머스크가 이걸 한꺼번에 매도 주문을 내놨다. 이제 커버드 콜 매도 주문을 내놨다.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커버드 콜로 내놓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네이키 콜로 내놓겠죠. 시장에 내놓는 거로는. 왜냐하면 주식을 지금 본인이 더 매수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죠? 이미 주식은 보유하고 있고 콜옵션을 판다는 그런 주문을 만약에 내놓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 그럼 그 물량을 다 누가 받아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받아갈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콜옵션 이제 테슬라 콜옵션에 대한 디맨드가 꽤 크기 때문에 상황적인 부분에서는 머스크한테 굉장히 좋아요. 지금 현재. 자, 좋은데 자 그럼 이 물량을 받아가는 대부분의 카운터 파리가 아마 마켓 메이커가 될 거예요. 마켓 메이커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의 이제 유동성을 제공하는 그런 쪽이죠. 자, 이 마켓 메이커는 주가가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해서 돈을 벌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쪽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 목표 자체가 마켓 메이커들의 목표 자체가 마켓 메이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머스크가 콜옵션 매도를 했을 때 콜옵션 바이 쪽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엄청나게 큰 리스크가 생기는 거잖아요. 콜옵션 바이를 했다는 거는 만약에 그 콜옵션들이 모두 다 휴지가 됐을 경우에는 뭐 그 마켓 메이커 완전 끝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델타 할증을 하는 거죠. 시장에서 이 테슬라 공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적인 측면에서 꽤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던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short squeeze, gamma squeeze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주가에 굉장히 호의적이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게마 스퀴즈 같은 경우는 아웃더머니 콜 옵션을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월스트리트 배트라는 이런 사람들이 그럼 마켓 메이커 측면에서는 셀 콜을 많이 들고 있는 거죠. 그럼 그 포지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 이 마켓 메이커들이 시장에서 이 밈 주식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주가가 많이 뻥튀기가 되는 건데 그거에 반대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 테슬라의 상황 같은 경우는.